네, 이어서 모닝타임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경제 지표, 이제 내일, 우리 시간으로 내일 나오겠죠.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미국 증시가 바로 전날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좋은 신호인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최원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3대 지수가 일제히 올랐네요. 세부적으로 어땠나요? 일단은 뭐 CPI 대기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1% 초반에서 1% 중반까지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강세 종목을 보면은 빅테크 주식 중에서는 넷플릭스하고 메타가 3%대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태양광 주식이 강세를 보였는데 시월스 테크놀로지가 4.1% 상승, 솔라이치 테크놀로지가 3.3% 상승했습니다. OTT 주식들도 강세를 보였는데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가 5% 상승, 파라마운트 글로벌이 3%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섹터에서는 일루미나가 9.8% 급등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3.1% 상승했는데요.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가격이 매력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준의 보우먼 연준이사는 연준이 금리 더 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통화정책 더 강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웰스파고 측에서는 올해 주식시장은 강세장도 약세장도 아닌 제한적인 흐름 보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JP모건 측에서는 주식시장 1분기가 고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기술주들 경기 침체로 실적 부진해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찰스 슈왑증권에서는 S&P 500 4,100선이 저항선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향후 2개월간 S&P 500은 3,800에서 4,100 사이에 박스권 보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네. 자, 우선 키워드로 잡힌 게 물가지표 발표를 대기하며 상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을 했다는 거는 앞으로 발표가 나올 CPI가 이제 시장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런데 안 나올 가능성도 많다라고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일단은 결과치야 뭐 안 좋을 것도 예상하면서 올라갔는데 네. 아주 나쁘게만 나오지 않는다면은 뭐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네. 일단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CPI가 지금 6%에서 전년 대비로 6%에서 6.2% 사이면은 S&P 500이 한 1에서 2% 정도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런 것 같아요.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역시 베어마켓 랠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네.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랠리도 좀 더 지속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시장에서 이 CPI와 관련해서는 아직 뚜껑을 좀 더 열어봐야 된다라는 게 최원재 전문가 의견입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또 다른 또 전문가들 보면은 선반영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종목 얘기 다뤄볼 텐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최근에 구글이 한번 크게 이 챗 GPT, AI에 관련해서 밀린 거에 비해서는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쪽에서도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뭐 구글이 AI 시장을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독점하고 있었는데 뭐 챗 GPT로 마이크로소프트가 뛰어들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투자 금액도 약 우리나라 돈으로 약 12조 정도를 투자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게 계속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기술 분야에서 가장 매력적인 성장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챗 GPT가 추가로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런 평가를 내리게 된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다시 한번 움직이게 되니까 이제 실제로 앞서 뭐 시황 때도 말씀을 제가 미리 드리긴 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그 빙 브라우저에 이미 그 챗 GPT 3.0 버전이 들어가서 검색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국내에 AI 관련된 종목들도 다시 한번 힘 얻을지 궁금합니다. 어제 엄청나게 상승했잖아요. 추가로, 추가로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 뛰어넘었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어제 상한가로 마감을 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상승이
우리나라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주식들에게는 네, 뭐 네. 그렇게 보고 있고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뭐 역시 과열권이다 계속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단기 과열과 관련해서 또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럼 지금 AI 관련주들 중에서 대장주만 잡으면 유리한 건가요? 아니면 실제 뭐 매출이 나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지 이건 좀 궁금해요. 매출은 나오고 있는 기업은 있어요. 셀바스 AI 같은 셀바스 경우에는 AI. 영업이익이 계속 꾸준하게 나오고 있어요. 나머지 주식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나 코난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뭐 마인즈랩, 솔트룩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계속 적자가 나고 있는 반면에 셀바스 AI는 정거 좀 경신한 거 봐서는 역시 실적이 계속적으로 뭐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AI 관련된 종목들 내에서도 이렇게 숫자로 찍히고 있는 종목들이 있다라는 점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시장에서도 참 뭐랄까 여러 가지 발언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우선 미국 쪽 보면요, 연준 이사, 그러니까 보우만 이사가 연준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 이제 근데 이렇게 말을 해도 시장에는 안 먹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지금에는 뭐 결국에는 오늘 상승도 금리를 동결시키고 하반기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시장에 일정 부분 작용을 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네. 일단 보면 연준 이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계속 인상하면은 비용하고 이런 게 추가적으로 더 클 수 있지만은 만약에 인플레이션을 현 상태로 놔두면은 그 위험과 비용이 그거보다는 더 클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계속적으로 금리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대표적인 긴축론자로 좀 알려져 있는 분이 계속 매파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또 시장에서도 크게 반응은 안 한 것도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웰스파고 쪽 보게 되면요. 올해 주식 시장이 제한적인 흐름을 보이게 된다. 어제 그 경착륙, 연착륙 대신에 무착륙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걸로 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것보다는 역시 뭐 박스권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계속적인 박스권 보고 있고, 이 말이 제일 맞는 것 같아요. 뭐 투자자들은 작년에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 뭐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네. 뭐 강력한 상승 랠리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강세장도 약세장도 아닌 뭐 제한적인 흐름, 즉 박스권 흐름 보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퀄리티가 좋은 주식, 즉 실적이 좋은 주식은 계속적으로 수익을 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역시 개별 종목에 좀 더 집중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내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렇게 개별주 흐름은 이어집니다. 투자자들의 그런 마음, 그리고 시장의 마음의 온도차가 좀 확실히 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호실적이 될 수 있는 종목들, 전망까지 그 부분도 국내에서는 잘 힌트로 참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JP모건 얘기인데요. 주택시장이 1분기가 고점이다. 이거 주식시장. 주식시장. 안 좋은 소식이네요. 올해 전강 후약이라는 소리입니까? 예, 뭐 보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당초에 상저하고 예상했는데 네. 지금 1분기 1월 시작되자마자 뭐 강한 랠리가 좀 나오면서 1분기가 고점이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저도 작년에는 상저하고를 예측했지만 1월 달에 랠리가 좀 강하게 나오면서 어떻게 본다면은 1분기가 고점이 될 수도 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네. 금리를 동결시킨 이후에 CPI가 계속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상고하고도 뭐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지표에 따라서 조금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JP모건 측에서는 미국 주식보다는 올해는 이제 다른 나라 주식이 더 낫지 않겠냐 그런 의견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오히려 자금이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 지표가 칼자루를 쥐고 있는 시장이라는 부분 들어봤습니다. 그럼 찰스 슈업 쪽에서는 4,100포인트 S&P 500을 저항선으로 좀 작용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종가가 4,137포인트거든요. 우선 지금 딱 그럼 저항선에 있다라는 건데 왜 저항을 받는지 뚫을 수는 없는 건지 어떻게 의견 갖고 계십니까? 결국에는 지금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싸다고 보지를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S&P 500 지수가 뭐 4,100을 넘고 4,200 넘고 지속적인 상승세를 다시 한번 보이기 위해서는 결국엔 밸류에이션 문제 해결돼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올해 선행 PER 지수가 S&P 500 기준으로 19배인데 기업들의 실적이 그만큼 증가해야지
PER을 좀 내려갈 텐데 기업 실적 전망이 어둡기 때문에 내려가기는 힘들다. 지금 그렇게 본다면은 4,100선 이상으로 강한 랠리는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보게 되면 연준 이사들 그리고 각 증권사들의 발언들이 조금 더 좀 조심하자. 좀 더 긴축을 이어갈 것이다. 좀 더 매파적인 이런 발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유럽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쪽에서 인플레이션이 좀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도 했고, 뭐 정점을 지났다.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전망을 0.3% 성장해서 0.8%로 상향한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뭐 온도차를 어떻게 이해할까요? 결국에는 유럽도 침체는 가까스로 좀 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은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는데, 근데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것이라는 얘기, 그거는 전망이지, 실질적으로 이따 하반기에 좀 지표를 역시 유럽도 확인해 봐야 될 것이고요. 원자재 가격 인상이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으로도 뭐 예상이 나오고 있는 만큼, 그러면 다시 한번 상승할 수도 있다. 여전히 지표는 확인해 봐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조심하자는 쪽으로 좀 더 얘기를 해주시네요. 자, 그럼 이제 국내 증시 보겠습니다. 오늘 오를 것으로 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미국 증시 영향받아서 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 더 이상 낙폭을 확대하지 않고 21선에서 지지를 받았어요. 그렇게 본다면은 제한적이지만은 국내 증시도 오늘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어제 외국인들은 장 초반에는 매도했지만 코스피 시장에서 장 후반에는 결국에는 순매수로 전환을 하고 개인들은 매수 강도를 소폭 낮췄어요. 그렇게 본다면은 오늘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매수 강도가 조금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제 강했던 업종이 오늘도 강할 걸로 보십니까? 순환매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보고 있어요. 예. 1박 2일짜리가 2박 3일로 조금 연장이 될 수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계속 순환매 대비해야 되고 자리 지키기, 길목 지키기 이게 이 전략이 제일 좋아 보입니다. 네. 자, 국내 증시 오늘 미국 증시에 영향을 받게 되면서 상승은 하는데 조금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종목에 대한 부분 빠릅니다. 하루 또는 길어야 이틀이니까 시장 프로그램 잘 보시면서 종목 선택을 잘 해보셔야 될 듯 합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모닝타임즈 최원재 전문가였습니다.